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카카오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전이 약 5년간 계속되는 동안 택시 기사들의 근로조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반면에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들은 일거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그러한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악질악덕 기업 카카오의 만행에 과징금 철퇴를 내리면 카카오는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의 사건을 맡겨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그러한 복마전이 계속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힘없는 사람들,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그룹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택시 시장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도에 카카오에 부과한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지난 5월 20일 전액 취소하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271억 원, 웬만한 기업은 이렇게 처분을 받으면 이건 문을 닫아야 될 만큼의 거금이잖아요. 이 거금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부과한 이유는 공정위가 봤을 때, 그리고 검찰 이런 데서 봤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에게 그만큼의 돈을 착취를, 이상의 돈을 착취를 했으니까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는 그거 괜찮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카카오 가맹한 택시에게만 코를 이렇게 줘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맹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먹고 살려면은 시장 손님이 없으니까 택시 카카오를 안 통하고는 손님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판사가 참 역할을 카카오에 고용되어 있는 김앤장 사건을 맡았던 김앤장이 얼마나 수임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대형 일을 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는. 이제 모든 택시는 카카오에 가맹을 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판결을 판사님께서, 어떤 판사인지 내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아주 참 대단한 판사님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이라는 회사에다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또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기관이 나서서 이 택시 기사들한테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이거 진짜 너무 잘못을 한다. 그래 검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 판사가 있다고 이래 내렸으면은 택시 기사들이 택시 단체에서 총동원이 돼갖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달려가서 이거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말이죠. 공정위 공무원들이 힘이 빠질 만도 한 일은 우리 택시 단체 대표,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인 박건수라는 사람, 그리고 서울조합의 차순선이라는 사람,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시도이사장들이 카카오 이제 KM솔루션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미리 저걸 하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꼼수를 부려서 또 네모 택시라는 걸 출시했는데 여기에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그냥 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순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사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갖고 해보, 그리고 문자로 5만 명 자기가 이제 회사 조합에서 이제 조합원들 명단을 다 갖고 있으니까 문자로
이름을 바꿔서 마이캡이란 그걸 가명을 하라고 이 선전을 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카카오가 그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제 김현장이 여기에 이제 그 이 택시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김현장이 다 하고 있는데 이 김현장에서 우리 서울조합의 차순선이란 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매간매직 자리 장사를 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줬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17억 원이라는 자택에서 이제 집무실과 이렇게 했고 그 정도의 돈이 이제 현금 다발이 나왔다. 뭐 이러고 그 진술 뭐 이런 게 다 해서 당장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구속이 돼야 할 판인데 그 김앤장에서 이 변호를 해주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그 뭐 신변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연합회장 이 전국의 연합회장 자리가 이제 그 만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 7월 1일부터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거기에 어떤 그 사람도 도전을 못하고 차순선 이 사람이 단독 입법을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 그 글로 가는 거예요. 연합회장 자리로. 그러면은 차순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울 5만 명에게만 에게 적극적으로 막 문자를 보내고 가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 연합회가 좀 16만 5천 명한테 전부 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김현장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김현장 변호사에게 이걸 좀 빨리 해서 이 차순선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 특히 우리 지난 그 5월 29일 날 강동경찰서 광역수사단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우리 정문준, 김범래 공동대표님도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카카오의 이것을 카카오의 이러한 법의 보호, 뭐 모든 걸 받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만행을 우리가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책골밖에 없다. 이것을 그 정문준 대표하고 김범래 이 대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건의하고 해도 찬선이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된다. 새로운 집행부가 누가 들어서든 간에 이것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만들 동안까지만이라도 무조건 카카오하고 이렇게 이 모빌리티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만 한 5천 명 이상이 거의 가맹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갈라쳐서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카카오와 어떤 협상을 해서라도 우리가 의무콜비 제도를 만들자. 그렇게 해야지만은 가맹을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게도 일감이 좀 있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카카오 그 모든 손님을 카카오 가맹자들이 싹들을 하니까 그냥 손님들 입장에서도 콜비가 없으니까 그냥 탈 것도 이거를 콜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콜비를 받게 하면은 그 길거리에 서 있는 택시를 타러 나와 있던 버스장에 서 있던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공짜니까 그냥 빨리 타려고 줄 안 서고 빨리 타려고 서울역 같은 데서 카카오 콜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콜비를 받게 하면은 그렇지 않고 순번대로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가맹을 안 한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수월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의무 콜비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좀 그러한 협상이라도 집행부에선 카카오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님들이 협조로 지난 5월 29일
그 강동경찰서 앞 강력수사대, 그 강동경찰서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70명 정도 모여갖고 우리가 차순선 구속 촉구 집회를 개최한 게 있는데, 지금 10일이 지나도록 그 어떤 차순선에게 신변의 변화가 없어요. 발표도 없고. 그래서 차순선이는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당장 없애야 될 그 상조 민원실장,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오늘 1박 2일 속초 나들이를 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에 눈 그 정문준, 김범래 그 공동대표와 김종국 사무장, 신현주 대변인, 그리고 이제 저까지 이제 5명이 강동경찰서 광역수사단을 오늘 3시에 항의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쪽이 통보를 하니까 아이고 예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하고 만약에 우리 뜻이 전달돼 최후 통첩을 할 겁니다. 해서 그것이 안 되면은 제2차 집회를 개최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2차 집회는 이제 그 차순선 구속이 아니라, 첫째는 광역수사단에서 차순선을 비호하고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대통령실로 직접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도 같이 고발을 할 거예요. 우리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 이 이직금을 1,000억씩이나 이 미지급하는 동안에 우리 서울시는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을 일거수일투로 다 관리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뭐 어쩌나 저쩌나 하는 놈들이, 서울시가 담당 그 공무원들이 이 1,000억이나 가깝게 이렇게 하는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 이거 사실은 어떤 단체든 간에 법인은 말이죠. 10억이 아니라 뭐 5억 이상의 그 채무가 발생되면 그것을 갚을 여력이 없으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1,000억이 가깝도록 서울시에서 이것을 방조, 묵인, 이거 오히려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따위 짓을 했으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새 정부에다가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역수사단이 여기에 그 비호받고 있는 이유는 김앤장이라는 그 변호사의 그 힘이 여기에 어떻게 됐는가, 이것도 한번 의혹을 제기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1차 수사를 하다가 광역수사단에서 중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2차 다시 하는데 중단한 이유가 그 차순선 고향 예산 그 국회의원,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사회수석일 때 우리 조합을 몇 번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개입을 해서 이것을 중단했다, 이런 소문이 쫙 돌았거든요. YTN에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차순선이 곧 채간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 사람이 개입을 해서 이건 없던 일이 될 것이다. 근데 소문하고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단이 돼서 수사 안 한다, 증거가 미약하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 담당 광역수사단 증거가 미약해서 위에서 결재가 안 난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이준환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각 관계기관에 진정을 넣어가지고 350명 정도 그 온라인 서명을 받아서 해서 이 수사가 재개돼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그 한참 잘 나가갖고 압수수색을 해서 성과가 있었잖아요. 모든 그 자리를 받았던 사람들이 가서 진술을 하고, 근데 사실 차순선이한테 돈 주고 그 자리에 갔었다, 이러한 진술, 그리고 현금 따발이 나오고 말이죠. 이런데도 광역수사단에서 지금 아무런 그 차순선에 대한 신변 변화가 없어요. 이러한 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2차 집회가 개최되면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실 그리고 관계기관에 다 전달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수사단에서는 빨리 이런 그 사전에, 그리고 그날 어떤 또 그 과격한 행동이 나올지 그 광역수사단은 각오를 하시고, 이 방송 아마 보시면은 광역수사단에서
어떤 뭐 우리가 이제 갈 것인데 어떤 액션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조합원의 눈에서는 차윤선이가 온전하게 전국 개인 택시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저희 이 조합원의 눈을 지금까지 진짜 1차 집회 때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또 한 70명 정도 나오셨는데 만약 2차 집회가 개최된다면은 그때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는 더 많은 조합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직금 문제 해결에 좀 앞당겨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